이탈리아의 역대 해외정보 보안 및 정보기관에 대하여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하며 사실상 저우 냉전의 끄트머리인 2003년경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당시에 이탈리아 국가군사정보국 국장 니콜로 폴라리 및 미트로킨 유언회 사건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봅니다. 니콜로 폴라리 국장은 1943년 3월 3일 이탈리아 칼타니세타에서 태어났으며 그는 장교 출신으로 2001년 10월 1일부터 2006년 11월 20일 사임할 때까지 당시의 국가군사정보국 국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는 2013년에 기소되었는데 미국 CIA가 이집트의 성직자를 납치해다가 고문을 하라고 이집트에 보낸 사건을 도왔다는 죄목 등으로 2심에서 10년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2014년 대법원에서 상고로 뒤집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세간에서 그가 주로 비난을 받게 된 대목들은 일찍이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침공을 정당화하려고 일련의 노력들을 기울이는데 그걸 지지하겠다고 엉터리 서류들을 다이렉트로 제공했다는 것 등이 된 것입니다. 2005년 신문 라 리퍼블라이카의 탐사 기자들은 그가 당시 미국의 부통령 딕 체니의 특수한 계획들을 위한 사무실로 그 서류들을 다이렉트로 가져갔다는데, 즉 노란 콩고물 위조 스캔들, 더 옐로우 케이크 포저리 스캔들의 바로 핵심에 있는 사건입니다. CIA를 제끼고 다이렉트로 갔다고 합니다. CIA는 그 문서들의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라 레퍼블리카의 보도는 보도입니다. 2006년 12월 5일 그는 이집트의 성직자이자 현 이집트 체제 전복주의자 하산 무스타파 오사마 나스르를 2003년 2월 17일 밀라노의 길거리에서 납치하는 데서 그가 한 역할을 하셨다는 수사 결과를 기초로 기소되었습니다. 시스미의 넘버2 마르코 만치니 및 넘버3 장교 구스타프 페그네로 또한 기소되었고 2006년 7월 일명 앙우 우마르 사건이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알려지는 사건으로 체포된 것이며 그때 미국 시민 26명도 같이 체포되었습니다. 물론 그 미국 시민 26명은 미국 CIA 요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미국이 그 또한 이유로 이탈리아의 기소를 이유로 신병 인도를 요청했으나 거부했고 이탈리아는 그들을 미국 시민이 이태리의 길거리에서 납치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각 5년에서 8년에 이르는 실형을 선고해 버린 것입니다. 말 하나 마나 당시 미국 정부 및 여론은 이태리의 판결에 강경히 항의를 했으나 범행 당시 미국 CIA 요원이었던 자들에게 실형을 때린 이태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튼 폴라리는 2013년 2월 12일 밀라노 항소심 법원에서 10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보내졌는데 2014년 2월 24일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라 리퍼블라이카 신문 보도에서 이탈리아 검사 피에트로 살비띠에 의하면 니콜로 폴라리와 마르코 만치니는 사실상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있는 그 미트로킨 위원회에서 한지령을 담당하시던 이탈리아 상원의원 파울로 구짠티의 측근 마리우 스카라멜라와 같이 움직이는 정보원들 가운데 속해 있었다는 겁니다. 스카라멜라는 2006년 12월 말에 명예훼손과 무기 밀거래로 체포되었습니다. 미트로킨 위원회는 또 이탈리아의 전 수상 로마노 프로디가 지난 냉전 시절에 그야말로 소련이 이태리 내부에다 심어놓은 KGB의 맨들이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혐의에 덤이 돼버린 점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피에트로 살비티의 말에 따르면 그들 네트워크는 로마노 프로디와 그 측근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아부 우마트 사건 당시 그에 더해 당시 세시스 국장 쥐세페 구찌, 밀라노의 판사들 아르만도 스파따로, 쥐도 살비니 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또 라 리퍼블라이카의 보도에 따르자면 파를로 보니니와 쥐세페 따반조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슬슬 간략 하나만 요점을 기재하자면 줄여서 시스미, 즉 밀리터리 인텔리전스 앤 시큐리티 서비스는 1977년에서 2007년 기간 이탈리아의 국군 정보국이었고 그에 대하여 세시스는 정보 및 보안 서비스 집행위원회라고 해서 모든 정보의 부문, 특히 도민간 및 군사정보기관이었던 당시 시스드와 시스미 간의 그 조정을 임무로 담당했던 이탈리아 정보위원회였습니다. 수집한 모든 관련 정보를 강요회의 의장단이 대표하는 정치당국에 보고하는 것이 임무였는데 장관들 위원회의장, 사실상 프라임 미니스터쯤이 그 대표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7년 8월 1일 이탈리아는 각 정보기관의 개혁안이 승인됨에 따라 시스미는 에이지로 대체되었고
세시스는 디파트먼트 오브 인포메이션 포 시큐리티, 즉슨하여 디스로 대체되었습니다. 추가로 또 다른 차이점을 간략히 지적해 두자면 에이지의 전신 시스미는 1977년 10월 24일 설립된 이탈리아의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이었던 반면 이탈리아 국방부 산하 시스미를 승격한 에이지는 이탈리아의 총리 산하의 기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탈리아의 총리는 이탈리아의 정보 수반으로서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 실권을 획득 및 통치를 담당하는 실질적 국가 지도자이며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를 않는 최고위직입니다. 10년 전까지는 총선거에서 과반을 차지한 당의 당수가 총리직을 맡았었으나 2013년 이후로는 지명제로 바뀌었으며 즉슨 이탈리아 대통령의 지명만 있으면 의회의 인준을 거쳐 누구나 총리가 될 수 있다는 체제 아래의 최고위직입니다. 물론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탈리아 총리직은 1861년 이탈리아 왕국이 성립되면서 생겼던 그 연원에 그대로 따라 1946년에 국민투표로 오랜 군주정이 폐지되고 무려 공화정으로 바뀐 뒤에도 이탈리아 공화국의 그 총리직은 왕정 시절의 그 총리들의 대수를 그대로 이어서 카운팅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탈리아 공화국의 초대 총리 알치데 데 가스페리는 공화국의 1대 총리가 아니라 이탈리아 왕국의 총리까지를 포함 제30대 총리로 카운팅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국민투표로는 국왕 군주정만 폐지된 것이죠. 그런데 이탈리아 군의 통수권자는 헌법상의 그 총리가 아닌 어디까지나 대통령입니다. 총리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최고 국방위원회 부의장을 맡아서 국방부, 외무부, 내무부, 경제부 장관, 참모총장 등과 함께 국방에 관련된 사무를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 대외 군사정책에 관한 정책적 방향들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내각 및 총리에 맞게 추진되고 있고 이에 대한 책임 또한 수반하도록 되어 있는 셈입니다. 현재 총리는 2022년 10월 22일 취임한 조르자 멜로니인데요. 주목하여 강조컨대 그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이탈리아 형제단 출신으로서 이탈리아식 파시스트 성향 또한 강하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에 반해 동성 부부의 자녀에 대하여는 매우 혹독한 편이라고도 전합니다. 첨언하자면 현재 디스의 수장 또한 2021년 선출된 엘리자베타 벨로니로 또한 여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글쎄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명품을 더 좋아해서만은 아니겠지요. 카톨릭의 성부, 성모, 그리고 성자의 트리니티에서 모친 성모님이 남성이 아닌 여성이기 때문일까요? 아무튼 다른 어떤 분석들은 싸그리 생략하고 그래도 참고하시라고 기자 한마디로 작성해드리는 시스미 vs 세시스, 레이즈 vs 디스, 페이트로 살바티 세이, 니콜로 폴라리 vs 구세페 구치, 코아 아니 코너였습니다. 참, 앞서 1946년 이탈리아가 국민투표로 군왕제의 폐지 및 폐위 당시 그 마지막 왕인 움베르토 2세의 왕족 후에는 계속 군왕제가 유지되었다면 왕세자였을 그는 아무튼 현재 미국에서 개인적인 취미를 살려서 꽤 알려진 셰프가 되었으며 그의 푸드트럭, 베니스의 왕자 프린스 오브 베니스를 몰며 이탈리아의 음식들을 알려왔다고 합니다. 움베르토 2세의 손자 엠마뉴엘 필리베르토 씨 관련 영화도 나왔다죠. 얼마 전인가 이탈리아로 돌아가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정치를 할 수도 있다는 소식들도 전해져 왔었는데요. 그런데 이탈리아 그곳이 또 좀 더 묘한 곳이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카톨릭 정교회, 성공회, 루터회 등에서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받은 사람을 뜻하는 그 갓파더 대부의 그 대부는 아닙니까? 아무튼 영화 음악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대부 갓파더 영화로도 유명한 이탈리아이기도 한 탓으로 격변의 근현대사 가운데 심지어 내전까지를 겪은 스페인 등지보다도 큰 기대들을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서 누가 혹은 어디가 어떤 행위들로 혐의에 더 덤이 되었는가에 대하여는 한 번 더 강조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